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주간 AI 한 주간의 IT 소식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좀 소식이 많긴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애플의 WWDC 2026 이게 끝났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데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저희 일상 IT 채널에서 제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저는 처음을 보게 되면 이게 최선이었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행사가 끝났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팀 쿡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행사였는데 기다렸던 시리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 말고는 나머지는 볼만한 게 없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드웨어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뒤로 밀리긴 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요즘에 애플 발표를 보게 되면은 맥북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라든지 뭐 비전 프로를 발표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만 다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행사였었죠. 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는 시리 앱입니다. 시리 단독 앱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폰하고 맥북에 그리고 아이패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시리 앱이라고 하는 거는 폰에서만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 아이콘이 유지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시리하고 대화를 하시게 되면은 뒷단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대화만 하고 사라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시리한테 이것저것 명령을 내렸었을 때 명령을 한번 이해하고 실행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남아있게 됩니다. 마치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단독 앱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도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영리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멍청했었고 애플이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시장에 뛰어든 게 늦기도 했었었고요. 고질적으로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발전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쪽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대로 된 게 못 나왔었죠. 자, 이번엔 아예 제미나이 기초로 재설계를 했습니다. 요거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벌써 한 1년 반인가? 그때 전쯤에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앞으로는 제미나이랑 손잡을 거다. 자, 요 모델을 보시면 되는데 제미나이가 시리가 됐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제미나이의 모델 자체로다가 시리를 업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이걸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를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뭐 얼마의 돈을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글 쪽에는 계속 라이센스 비용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참 대단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인 게 맥은 맥, 그러니까 애플 쪽 생태계는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했었어요. 아주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을 때 같은 경우에도 맥에서 갑작스럽게 빌 게이츠하고 손잡은 모습 보여주면서 윈도우 파워포인트 이런 거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언제든지 유연하게 다른 회사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 회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제미나의 성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시리는 진짜 똑똑해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강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보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하고 나머지 거 차이가 뭔데? 요거 역시도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더 많이 강조가 됐어요. 자, 우리가 AI를 쓰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것들 입력해도 되나? 여러분들의 정말 사소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자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줘야지만 얘네가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불안한 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가 저 멀리 있는 서버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 서버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원한다라면은 누군가가 열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PC 안에 AI가 들어있듯이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것들을 물어볼 때에는 웬만하면은 폰 안에서 처리가 된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갔다 온다예요. 자신들의 애플 실리콘 서버가 있으니까 그 서버에서 해결하고 돌아올 텐데 이때에도 데이터는 우리들 것이고 애플조차도 보지 못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는 한번 굉장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긴 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만약에 미국 수사관들이 뭐 검사라든지 수사부서에서 애플 측한테 이거 열어서 보여달라라고 했었을 경우에 버틸 수 있겠느냐. 예전엔 버텼는데 요즘에 버티지 못했었거든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AI 시대의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맥락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대충 얘기하기도 이제는 AI들이 알아듣잖아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사례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괜찮은 곳이 나왔어요. 이 장소 예쁜데 여기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때 그냥 시리를 호출해서 여기 어디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기 어디야? 라고 하는 거 화면에 보이는 거를 시리가 같이 보고 나서 여기입니다. 라고 지도에서 바로 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라 이 장소 봐라. 내 친구가 여기 근처로 이사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친구하고 주고받던 메시지, 이메일 이거를 싹 뒤져보고 난 다음에 거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여기서 이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게 그 생성형 AI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대화를 이해하고 나서 메모리를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 퍼플렉시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잘 됐었는데 이번에 애플 시리도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소를 확인했으니까 친구랑 거기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 친구의 주소에서 방금 전 그 사진에 나왔던 장소까지 얼마나 걸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지도로 보여주더라. 이대로 되면은 요거는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쭉 가보죠. 제가 기대했던 기능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많은 분들한테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리 물건을 주문하고 난 다음에 잘못 배송이 됐던지 아니면 뭐 호텔에 예약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항공사랑 통화했을 때 수많은 대화 속에서 미리 예약했었던 멤버십 번호라든지 아니면 예약 번호를 찾아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다가 잠시만요 하고 뒤져봐야 되는데 이젠 그걸 안 하고 통화하는 중간중간에 이 애플 시리가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면서 과거에 있는 메시지하고 이메일이랑 얘를 싹 뒤져보고 난 다음에 띄워준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의 비서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이거는 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진 검색 기능도 강화가 됐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주석을 달아서 보관하게 되면은 검색을 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지금은 애플 사진은 제대로 검색을 못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잘 검색해준다. 지난주 제주도에 찍은 사진 보여줘 하면 딱 찾아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요거 작년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맥에선 좋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에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언제부턴가 스포트라이트는 윈도우 쓰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맥에서는 검색 돋보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인데 언젠가부터 얘가 좀 멍청해졌어요. 검색을 제대로 못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시리가 아예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제가 숨쉬듯 시리 사용이다라고 써놨던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거나 지난번 문서를 찾을 때 얘를 딱 열고 나서 물어보게 되면은 시리가 같이 답변해주고 시리 앱을 들어갈 필요 없이 거기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이 사례가 재밌었는데 한 파일을 열었었을 때 다른 시트, 그러니까 시트도 있고요. 한글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를 드래그해서 잡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요약 정리 좀 해줘. 표로 만들어봐.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계속 시리가 일을 해주기 시작해요. 괜찮죠? 이것도 쓸모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라이브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경우에 라이브 기능 있잖아요. 카메라 탁 켜고 난 다음에 저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해주는 기능들. 자, 이게 들어가서 시리도 그게 가능해졌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면은요, 맥에서 이렇게 캡처를 했었을 때 이 음식이 뭐더라? 라는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것들, 맥락을 이해를 하고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기능 좋아졌습니다. 나노바나나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사진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클린업, 이거 좀 약간 바보였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됐고 공간을 늘려주는 것들, 재밌는 건 리프레임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거 무슨 장면이냐면 이 왼쪽으로 해서 남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드래그해서 오른쪽에서 찍은 것처럼 살짝 옮기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배경 처리 같은 것들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주더라. 재밌는 기능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 그래서 어느 모델까지 지원되느냐? 아이폰 새로 사야 되느냐? 아니냐? 자, 쭉 보시게 되면 아이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이폰 15 프로가 살아남았습니다. 프로 이상인 버전부터 쓸 수 있으니까 프로까지는 가능하고요. 또 M1 이후의 아이패드 모델이랑 M1 이후의 맥 모델 이런 것들 다 살아남아서 쓰실 수 있게 됐고 다만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이전 세대 1세대 쓰시는 분들은 안 되고 2세대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요거는 보편적으로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시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온디바이스 기능, 시리의 목소리를 선택을 하거나 좀 더 복잡하고 막 이런 만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램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12기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안 되고 그 이상부터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새 거 사야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위에서 얘기한 기능들은 굳이 애플의 시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 가능한 기능이에요.
난 갤럭시 쓰고 있는데 이미 다 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 최신 폰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휴지통 하나 같은 경우에도 매끄럽게 잘 연동이 되는 거를 느꼈을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핵심은 시리가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호출하지 않아도 그냥 숨 쉬듯이 내가 AI를 쓰는 거였어? 이거 생각 안 할 정도로 만들어주겠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되면은 정말 좋은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부분입니다. 과연 다른 서드파티 앱들하고 연동이 잘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 지배적입니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카톡을 검색해 줄 것이냐? 그 안에 들어가서 DB다 볼 텐데 이거 허용을 해줄까? 이거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 있는 내용들까지도 읽어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애플에서 주는 가장 기본적인 메일을 읽는다라든지 애플에서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자를 읽는 것들 이것만 가능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영어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올해 역시 영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래 왔었어요. 한국어는 지원이 되겠지만 요건 기약이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봐야지 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나오더라도 아이폰을 구매하더라도요 영어밖에 안 되면은요 내년에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좀 기다렸다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몇 번 겪어봤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7, 8월 달에 발표할 새로운 갤럭시 폴드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다 외형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젠 아이폰에서 갈아타야 되느냐 갤럭시로? 아닙니다.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 생태계 애플 생태계 애플 농장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순간에 시리가 제어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런데 보안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핵심이라서 이게 제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회의적일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점점 시리를 키우는 것도 좋기는 한데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GPT랑 비슷한 거 만들기엔 지금 늦었어요. 그렇다면은 애플의 가장 큰 장점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매끄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만들면 된다. 근데 무겁지 않게.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분명히 유료 모델로 갈 겁니다. GPT도 유료 모델로 가야지만 더 좋은 서비스에 줬듯이 애플의 이 시리 역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애플은 이미 유료 요금제 갖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타야 될 텐데 정말 제대로 재설계가 돼야겠군요. 자, 오늘 이야기 애플 말고 다른 이야기도 준비했었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길어져 갖고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 드렸었고요. 혹시 지난주에 나왔었던 얘기들 중에서 WWDC 2016에 나왔던 이야기들 정리 덜 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제 이야기 들으면서 깔끔하게 한 번 정리 끝내시고 자신의 생각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 목소리가 좀 작다라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번에 올렸는데 혹시라도 듣기 괜찮으신지 아니면 제가 또 볼륨을 최대한 올리긴 했었는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